대해서 AI를 활용한 연구 효율화에 대해서 다양한 리서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현재 목상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등과 협업을 하시면서 학생분들의 연구 그리고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연구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우리 신입자분들이 많은 팁을 얻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너에서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앞전에 제가 원래 두 번째 순서였는데요. 이 전자부탁이 문제가 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AI 시대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툴 중에 하나가 항상 느끼는 게 전자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지막 순서로 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라이너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술에 특화되어 있는, 학술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소개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학술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좀 활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학술 인공지능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2012년부터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세일즈 피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편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져가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너라는 제품을 혹시 저희 제품 전에 써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크롬 익스텐션에서 그 형광펜을 줄 긋는 서비스로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내가 중요했던 정보들을 아카이빙하고 스크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획득했던 기술이 뭐냐면 어떤 웹페이지나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지 추려내는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냥 손가락 빨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냥 돈을 잘 못 벌다가 AI 시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정확한 출처 그리고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면서 비로소 이제 서비스들을 고도화하고 학술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모든 구성원들이 저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라이너를 한해 기본 AI로 채택을 해주셔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하신데는 한양대 에이터 같은 학교와도 저희가 산업 협력을 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AI를 가지고 그 연구와 학술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모델들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서비스를 쭉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누적 가입자 수는 1,300만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30만 정도 되는 서비스고요. 이게 국내에서 좀 비교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무신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신사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95% 이상의 유저가 해외 유저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석박사, 해외 연구분들께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써보시면 아실까, 다 써보셨겠지만 이 AI를 썼을 때 가장 이 학술 연구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할루시네이션일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질문하거나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뭔가 항상 그럴듯하게 내줍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결국은 사람이 검증을 하다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한타감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볼 거면 그냥 내가 찾지 왜 내가 얘한테 맡겼지?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생성형 AI들의 아직까지 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LLM이라는 것이 언어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고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재발원한 유지를 따라가다 보니 할루시네이션이 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경쟁사니까 여기서 쓰질 못했지만 챗GPT 쓰다가 야 근데 요즘 챗GPT 요즘 답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답변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야 근데 제미나이가 좀 요즘 좋던데 그래서 제미나이 막 쓰기 시작합니다. 얘를 써보니까 또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얘 좀 별론데 근데 요즘 클로드 같아 나는데 클로드를 써볼까? 그래서 막 클로드를 써서 돌려봅니다.
근데 또 클로드한테 주니까 애가 뭔가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데 뭔가 내 의도에서 한 3%에서 한 10% 정도 벗어나는 답변을 항상 해요. 아, 이것도 그런데 근데 또 챗GPT가 모델 업데이트가 됐대. 그럼 다시 챗GPT 써볼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굴러가는 이 구도들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게 왜 발생하냐면 각 모델들이 뭘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잘하는 걸 맡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모델이 뭘 잘하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문제가 답변의 퀄리티라는 걸로 추셔요. 사실 AI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 해외 저널을 출판하시다가 번역도 이제 번역 초안도 맡으실 거고요, 다른 정도 맡으실 거고, 이미지 생성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부부 싸움하면 이제 상담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데 각 AI마다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질문했을 때 답변이 잘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던데 라고 나오면 내가 어떤 작업을 맡기냐에 있어서 이 AI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 굉장히 다 각기 다른 답변들이 나올 겁니다. 혹시 챗GPT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미나이 쓰시는 분, 네, 클로드 쓰시는 분 한번 해주시고, 그 이외의 거 쓰시는 분, 그 외의 거 메인 쓰시는 분, 혹시 어떤 거 쓰시는지 좀 해주세요. 포근식 쓰시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수를 쓰다가 바꿨다라고 하시는 분도 한번 손 한번 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혹시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바꾸셨는지? 계약서 제나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챗GPT보다 제나이가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한 것 같고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다겠죠. 그래서 참을 했습니다. 네네. 혹시 아까 상담 들으셨던 다른 분도 한국 강의를 하면 항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들어가면 잘안 되시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작업을 맡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맡겼을 때 뭘 잘한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도와 어떻게 보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모델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요. 코드를 작성하거나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뭐 어떤 슬라이드 구조를 짜야 될 때는 주로 제미나이나 마우스 같은 툴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니까 어떤 인간의 대화 패턴,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을 읽는 친구는 GPT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애 상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해주는 것이 GPT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작업을 맡겼을 때 어떤 정확도가 오더라를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기준으로 툴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단일 AI는 없다라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라이너가 학술 AI를 만들게 됐던 것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답변을 정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조금만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오픈AI에서 심플QA라는 벤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제공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변을 줬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주요 AI들, 퍼플렉시티나 라이너, 저희 라이너 비롯해서 제미나이, GPT, 클로드 다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저희가 95.3점으로 압도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AI로 포지션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도 외부 LLM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LLM이 돌기 전에 저희 자체 애들이 먼저 탐색할 만한 자료들을 1차적으로 추려주고 그걸 기반으로 LLM에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이 기본적으로 답변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엔진보다 잘할 수 있지만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연구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우디의 휴메인이라고 하는 그 빈살만에서 성립한 왕립 AI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세계 모든 AI 엔진들을 테스트해보고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저희 라이너가 이제 거기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으면서 지금 사우디 그 전체 AI 플랫폼의 메인 AI 엔진으로 저희가 채택이 돼서 지금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AI로서 포지션이 되고 있다. 네, 빠르게 저희 자료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 5만 명 여성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들 제공을 해드리는 계약도 체결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라이너라는 회사는 왜 이런 학술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특히 그럼 연구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저희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서치, 스콜라,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치 같은 경우는 검색, 스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작성하시고 연구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글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하나씩 제가 빨리 이렇게 서비스도 직접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이렇게 넘어가는데 AI 서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AI 서치는 UI는 아마 익숙한 UI이실 겁니다. 근데 가장 강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정확한 출처,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DB 서치 결과가 GPT가 10분 정도 걸리냐면 저희는 그 비슷한 결과를 1분에서 2분 내에 빠르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렸는데 10분 기다렸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런 경험들을 훨씬 덜 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제 저희가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라인 바이 라인 출처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다가 물어봐서 통 텍스트로 받았는데 여기서 뭐가 진짜 뭐가 거짓말인지 일일이 검증할 필요가 없게 저희가 이 줄마다 출처를 명시해서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AI가 이걸 내가 왜 이용했는지도 그 맥락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처는 웹 검색 결과,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글을 한 4억 5천만 원 정도의 학술 DB를 기반으로 답변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맞게 그 필터도 가실 수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저널 랭킹은 어느 정도 되는 논문만 검색 결과로 사용해줘 라고 필터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널에서 우리가 유료 저널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 4월부터 이제 기능 런칭이 되어서 학내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유료 저널들도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답변해서 검색 결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쓰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부터 이걸 실제 논문 출판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지원해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AI로 AI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기율들을 저희가 전부 에이전트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생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텐데요. 이걸 아마 GPT나 제미나이를 답답한 마음에 붙잡고 여쭤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서 생성을 하지 이게 실제 학계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서면 연구를 보고 봤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아이디어를 줬을 때 저희 한 4.5억 건 정도 되는 이 학술 DB를 기반으로 오케이 이 필드에서는 지금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연구가 부족해. 그럼 너가 이런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가설을 제안해주고요. 또 반대로 내가 가설을 줬을 때 이 가설은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평가를 해주고 수정 제안을 해주고 이거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인용 추천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대학원생분들께서도 굉장히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내가 논문에 드래프트를 썼을 때 되게 당연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같은 거 알고도 사이테이션 달아야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설정한 논문 필터 안에서 참조할 만한 논문들을 AI가 자동으로 추천해서 이 기존 구절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논문을 붙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참조할 만한, 그러니까 봐야 되는 논문의 범위를 죽여주고 그 논문만 빨리 검토해서 인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연구를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논문을 읽을 때 이제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쓰실 텐데요. 이 논문을 읽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읽으시는 게 A 논문의 기준
이제 어쨌든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읽어봐야 나한테 맞는 논문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과의 관계를 시각화를 해주고 클릭을 했을 때 A 논문에서 B 논문으로 갈 때는 어떤 선택자가 좋아해서 어떤 연구의 발전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각화를 해줌으로써 나한테 필요한 논문만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 더 급하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효율적인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어 리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논문 초안을 제출했을 때 이 논문이 저번에 그 심사하는 심사 기준과 거의 유사한 기준으로 AI가 먼저 리뷰를 해서 수정사항이나 제한사항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학회 리뷰 결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뷰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교수님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저번에 제출하기 전에 첫 리뷰, 그러니까 처음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문지 생성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과 같은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인데요. 내가 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프롬프트만을 생성하고 그것도 가상의 AI 인간자들한테 뿌려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도 그냥 AI가 알아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내가 내륙에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항목을 짜줘라고 하면 AI가 그 관련된 유사한 연구들을 쭉 찾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만족도 조사, 운전자의 만족도 조사, 그러면 여기서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하고 그 질문들의 스탯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를 AI가 쭉 본 다음에 그런 어떤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짜줍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구글 폼 딱 처음 켰을 때 그 백지를 봤을 때 그 막막함이 이게 초안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안을 저희가 생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초안들을 가상의 AI 리뷰들한테 응답자들한테 돌려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100명 정도한테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들이 도출되는가를 AI를 기반으로 점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포하시기 전에 AI를 돌려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다음 이제 라이트인데요. 요건 저희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라이트라는 기능을 처음 런칭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학원생분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학술적 글쓰기도 한 80% 정도를 하시고 연구과제 보고서는 한 20% 정도의 어떤 글쓰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학술적 글쓰기를 잘해주는 이 저희 그 라이너 라이트라는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저희 스콜라의 이 라이너 논문이나 초록 같은 것들을 생성해줄 수 있는 글쓰기 에이전트를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런칭을 해보니까 대학원생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반대다. 연구과제 보고서 쓰느라 내 논문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유저 데이터나 유저 인터뷰를 해보면 다 생성하실 때 그럼 이게 논문을 어떻게 써줄 수 있죠? 어떤 걸 참조해주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혹시 한국연구재단 중간보고서 써준다.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라이트라는 이제 프로덕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북 게임과 같은 글쓰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별점이 있다면 웹에서 알아서 신뢰 가능한 정보들을 학술 데이터와 이제 웹 기반으로 가지고 와서 말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신뢰 가능한 정보들만 담겨 있는 글을 생성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포맷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PDF나 PPT, 그다음에 저희가 HWP로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분담 측면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다이브 리서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너를 활용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문을 직접 써봤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해보지 않았던 어떤 학부생들이 논문을 계속 학교 논문에다가 엑셀을 내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산의 어떤 대학생도 이렇게 엑셀을 사례가 있었고 저희 라이너를 활용해서 고객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학생 그리고 지도교수가 따로 없었는데 직접 이제 라이너 AI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스탠포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논문이 엑셀을 그리고 탑티어 논문으로 논문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브 리서치라고 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코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코드를 정말
정말 심리상을 잘 짤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혹은 코드를 짜본 적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동작하는 코드 초안을 만들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이 새로 떠올랐듯이 리서치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연구자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시던 논문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인용할 만한 논문들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연구 흐름이나 연구 트렌드들 어떤 교수님들이나 어떤 다른 연구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요즘 어떤 게 트렌드인지 좀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는 시간들을 아껴서 그 시간에 내 연구들을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돌려본다거나 어떤 내 연구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요 싸움이 앞으로는 이제 연구에서 좀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패러다임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저희 제품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 연구를 AI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인업 이렇게 딱 로그인 하시면 기본적으로 검색창이 있고요. 여기 이제 라인 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신과 후반 경영과 분쟁에 대해서 브리핑 인증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줄마다 출처를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처가 왜 사용이 됐는지도 AI가 간단하게 써머리징을 해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게 거짓말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 검증할 필요 없이 그 줄마다 눌러서 이 박스는 이 글 안에서 뭘 읽었는지 뭘 참조했는지 그 구절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내 그 글에 인용하고 싶은데 클릭하면 인용 구절을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 가능한 정보 탐색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코드를 생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잘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외부 모델을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어떤 코드로 받아야 된다면 코드에 대한 목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면 저희 개발자들도 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끌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면 좀 변태처럼 접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을 볼 건지 논문을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출처에서 도메인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으로 참조하고 싶지 않은 도메인들을 나무위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답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메인에서 제외시켜서 응답이 안 나오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쓰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이 이런 소스 컬렉션 기능들이 일 텐데요.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파일 올리는 게 꽤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컬렉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에 내가 파일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보라고 하셨던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루팅을 넣어놓고 질문을 할 때 소스 컬렉션을 선택해서 폴더만 가지고 오면 알아서 이 폴더 안에 있는 자료만 참조해서 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서치 기능들을 써보실 수 있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내가 연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아예 새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서 어떤 필요한 작업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초안을 써보라든지 이용을 찾는다든지 어떤 파일을 올리거나 내가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성해요. 제가 그냥 ESS 관련 연구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해봐 라고 줬을 때 이렇게 줍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가 뭘 읽었는지 출처들을 명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프로젝트 에디팅 그 홈 화면이고요.
저희가 지금 각 에이전트들별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가설을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 내 전기천수가 있는 내적 전기천수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설을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냥 내 로직대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희가 어떤 설계된 설계한 가디레일과 프레임워크 안에서 가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들을 보고 어떤 선행 연구들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 가설을 생성했는지 보여주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검토에서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평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가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를테면 이런 둘 중에 뭐가 맛있나요? 하면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종합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중대성, 영향력, 시의성이라고 하는 보통 연구에서 많이 보시는 그 요소들을 기반으로 가설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명확성을 보면 명확성 측면에서는 3개 문제가 있다. 유의미하게 하는 뭐가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지 실질적 차이를 의미하는지 뭐하고 맛있다는 주관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적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한 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연구 가치가 있으려면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게 되고 또 수정할 만한 제한된 가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맛이 증가할수록 30도 소비자의 선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 연구 가치가 있다고 AI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AI가 읽었던 그럼 이 선행 연구들을 읽어봤을 때 이러합니다의 그 선행 연구들이 뭔지를 이렇게 출처로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처를 좀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연구 필드를 정했을 때 그럼 아마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좀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내가 연구 트렌드를 정의를 요청하면 직접 어떤 논문들을 봐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될지 AI가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각 시기별로 아니면 주제 토픽별로 어떤 연구 최신 연구 트렌드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조사들은 아마 퍼플러시티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를 읽는 측면에서는 이 기능을 쓰는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퍼플렉시티나 트렌드를 읽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기존의 LLM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학술 리뷰들이 랭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술 리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연구 트렌드를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고 퍼플렉시티나 이제 라이너 이렇게 활용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곳을 물어보시는 것이 트렌드를 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개, 3개 정도 논문을 제공하고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는 것은 꼭 퍼플렉시티나 꼭 라이너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잘 하겠지만 어쨌든 학술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느 정도 랭크가 되어 있는 툴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구를 탐색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논문을 찍었을 때 이 논문을 기준으로 다른 논문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용된 논문을 다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이 논문을 기준으로 이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논문 간에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떤 좀 한계점을 보완했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서머라이징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일일이 구글 스크롤러 들어가서 눌러서 초록화 읽어볼 필요 없이 화살표만 눌러보고 요거는 지금 내 연구 주제랑 좀 연관이 돼 있네. 그럼 이제 이 논문을 기준으로 또 이제 연구를 탐색을 생성을 해서 또 이 논문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고 이런 어떤 연구 트렌드 살펴보는 일들이 지금 가능하시게 되고요. 네, 설문 생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문을 생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 시장 반응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생성해주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AI가 자기가 막 물어보고 싶은 대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조들을 이렇게 이제 생성하는 건데 이 설문 구조를 그냥 본인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나 기존의 페이퍼들에서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 연구 방법론과 그 어떤 문헌들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할 때 쓰는 형태의 설문지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생성해서 질문하다가 느낌의 패스트 분의 리트제트 분이나 주의력 확인도 하나 먹고 자유응답 기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되고 어떤 논문들을 많이 봤는지 이렇게 참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문지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 설문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으로 넣었을 때 가상의 AI 답변자들을 생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지역을 제주시 나이는 이 정도 뭐 직업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AI 시뮬레이터의 그 역할은 이 설문조사를 꾸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 설문지를 돌렸을 때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 결과가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설문지를 돌렸을 때 내가 어떤 것들, 어떤 인사이트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그것들을 직접 설문지를 뿌려보는 게 아니라 AI를 먼저 줘보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아니면 이런 방향성을 보였을 때 내가 그럼 원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획득이 되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설문지를 수정함으로써 내가 그 설문지를 실제 뿌렸을 때 훨씬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받으실 수 있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블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인용 추천도 보시면 저 이렇게 초안을 쓰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줄마다 추천할 만한 인용 추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릭한 당연히 원문도 보실 수 있고요. 인용 클릭하면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복사 기록하실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제공해드리고 연구는 컨셉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럼 이 연구는 어떤 연구였지 하고 그 연구 흐름 보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실리스하게 연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 리뷰 기능인데요. 부끄럽지만 제 학부 졸업 논문을 넣었습니다. 학부 졸업 논문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독창성, 엄밀성, 영어성, 영향력, 통계적 각각의 이제 항목을 담당하는 AI 리뷰어들이 그 어떤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 단위로 평가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점. 지금 너의 연구는 이 측면에서는 뭐 블록 5는 이런 부분들이 좋다. 블록 11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독창성 측면에서 좋았다. 다만 블록 15에 예를 들어서 현재와 정적이라는 선순의 이런 걸 썼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수정해라. 이렇게 제한 사항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정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고 그리고 보시면 앞에 라벨링이 있고요. 이 라벨링이 중요하고 찍히는 것은 약간 도저히 봐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앞에 놓은 어떤 논문들을 쭉 봤을 때 이것들은 학술적으로 좀 인문으로 대표적인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어서 꼭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요가 안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논문을 잘 못 썼나 봐요. 주요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런 것들은 가벼운 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뷰를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좀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아까 고등학생이 논문 쓸 때 이 리뷰 기능을 굉장히 해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 기능인데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에서 알아서 신뢰가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글을 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전향대 의대에 라이트 청량대에 있어서 한번 만들어드렸는데요.
신뢰 가능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글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장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보통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경우는 아예 텍스트를 새로 생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나는 4분단만 수정하고 싶었는데 1, 2, 3분단도 내용이 다 수정되거나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리거나 그래서 그거 그 앞에 거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추론 결과 이 과정들도 상세하게 정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할지 말지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이런 식으로 요건 내용 좋네 적용 요건 별론데 적용 안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특히 이제 맥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돌아갔을 때 수정했던 것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HWQ로 내보내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그 연구 과제 그 계획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료를 주고 나는 이런 포인트로 어떤 그 연구 계획서를 쓸 건데 초안에 써달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그 포맷에 맞게 작성을 해주고 실제로 신뢰 가능한 말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라이너한테 우리 시장 찾아보라고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신뢰 가능한 정보들로 글을 생성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것들도 제가 따로 자료를 주지 않아도 그냥 보도자료 작성을 하면 알아서 라이너와 뭐 경상국립대 정보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실제 경상국립대 정보전문에서 하고 있는 일과 실제 성과들을 알아서 가지고 와서 신뢰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용 글쓰기나 학술적 글쓰기에서 내가 가상의 말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말들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 대학원생분들,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좀 연구 효율을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실제로 써보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2달 정도 무료로 써보실 수 있게 체험과정을 열어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학회에서 이런 신청 방안들도 안내해 주실 예정이니까 거기 가서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드리고 사용 방법들도 꾸준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연구자분들께서 좋은 연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축구식 서비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